이건 이름 지을 때 필요한가요? 이름 지을 때도 필요하고 그 이름만 가지고 느낌을 받아야 돼. 그 사람 이름만 듣고도 본인이 느낌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인가. 그럼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훈민정음하고 좀 틀려. 훈민정음하고 지금 수하고 토가 바뀌었어. 목은 기억이고, 기억이니까 기억에서 파생된 쌍기억이나 키읔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쌍디귿, 시읒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도 쌍시읒, 쌍지읒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여기도 무보프니까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무보프는 순음이죠. 입술에서 나는 소리. 입술이란 말이에요. 입술에서 나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츠는 치아에서 나오는 소리거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후음이라 그래요. 목구멍 속에서 나온다고. 아설순치 후. 그 다음에 르 하면은 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저 뭐야? 설. 근데 아설순치후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이렇게 구분된 이유는 발음이 되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다 발음이 되는 그 자리에서 대표음을 잡았거든. 그래서 발음기관을 따서 일단 기억할 때 혀가 꼬부러지는 기억하면은 혀뿌리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기억자를 만들었고, 니은 하면은 은할 적에 혀가 이렇게 돼. 혀끝이 위로 올라와. 그죠? 그 다음에 미음 하면은 하면은 다물어지잖아. 그거 입술이 다물어지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 다음에 이응 히읗은 목구멍에서 나오면서 성대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옷 이빨에서 나지. 그래서 이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서 혀가 이렇게 닿는단 말이야. 스 하고. 그죠? 위아래 이빨이 있으면서. 그래서 요 이빨에 요거를 표현해가지고 시옷을 만든 거야. 이렇게 대표 문과를 만들고 여기서 변형을 시킨 거거든. 기억에서부터 하나를 첨가하고 두 개를 이렇게 하고, 니은에서 하나를 첨가하고 또 하나를 첨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미음에서도 획을 첨가해서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고, 이응에서 획을 첨가해서 이걸 만들고, 시옷에서 획을 첨가해서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고, 이렇게 돼서 대표 문과는 사실 이렇게 5가지를 발음 기관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훈민정음의 창제는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음은 저렇게 만들고 모음은 천지인으로 만들고, 뭐 그거는 어쨌든 국어학에 관련된 거니까 깊이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집단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오행으로. 또 각 대표 음가대로 그대로 그냥 모아놓은 걸 뿐이야. 근데 오행을 배속하는 데 있어서 토와 수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이대로 따라가자 라는 얘기예요. 요건 외워둬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름을 볼 때 유정현 하면 일단 자, 받침은 빼세요. 받침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유정현 하면 동그라미 이건 토죠. 이거는 금이죠. 여기는 토죠. 유정자 하면은 토, 금, 금이 되죠. 어쨌든 극하는 건 없잖아. 그러면 그런 데는 무난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사주에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금기운이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면 수기운이 필요한 사람이냐, 이런 걸 따져야 돼. 근데 출발은 토잖아. 성이 유씨니까. 그러면은 목화토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은, 여기서부터 이 기운으로 지으면은 어떻게 돼요? 화토, 토가 또 더 강해지지.
토기운은 어쨌든 빼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성이 유씨면 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일로 흐르게 되면은 결국은 힘은 여기로 뭉치니까 토가 어차피 강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빼줘야 돼서 사실 본인의 이름은 유정현으로 지금 그때 거기서 받았다 그래서 그럼 그냥 써라 그랬지만은 토금 그 다음에 토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토금 수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꿀래. 바꿀래? 알았어. 바꿀게. 하나 잡아줄게. 네. 토금 수로 빼줘야 돼. 그러니까 수로 빼야지. 어. 내일 톡이 안 그래 톡이 강한데. 토. 그러니까 토에서 이제 그러니까 금에서 토기운을 좀 뺀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금기운을 금기운도 많으니까 금에서 수로 뺀다는 수로 얘기죠. 빼야 된다는 그렇지. 성이 어쨌든 토에서 출발하니까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네. 토, 화, 목이나 토, 금, 수.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토, 화, 목보다는 토금수가 낫다는 거지 본인한테. 그래서 토금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기운이 들어가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한번 지어볼까요? 이름을 딱 봤을 때 일단 극이 되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요즘 이름 지을 때 받침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가령 김씨다. 김씨면은 요거 미음이니까는 저기가 되죠. 수가 되죠. 네. 여기 기역이니까 목이 되죠. 네. 그럼 여기서 바로 금으로 넘어가. 수니까. 김, 가령 정 했다 그러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금이죠. 여기 다시 토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또 토나 화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면 김정현이라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토, 화가 되죠. 그냥 볼 때는 받침을 빼고 보면은 목, 금, 토 걸리잖아. 그렇죠. 또 금극목을 당하는 거야. 네. 금극목을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 사주를 우리가 풀이할 때는 뭐냐면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이 되는 거야. 김이라는 거는 조상이잖아. 이건 조상이야. 이름 볼 때. 성은 조상이야. 물려받은 거잖아. 그러면 이름 두 개 중에서 가운데 거는 본인이야. 요거는 미래, 자식. 자식과 나와의 관계는 요걸로 보는 거야. 요게 나야.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되면은 그냥 받침을 빼고 볼 때는 일단 뭐야?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덕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정현이니까 금생토가 아니라 토생금이잖아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간단하게 보는 거야. 그래도 자식복은 있는 사람. 조상떡은 없어도 자식복은 있는 사람. 근데 받침을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생 계속 연결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렇게 자연결돼 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거하고 가장 틀려지는 게 조상떡이 있는 사람이 되죠. 없는 게 아니라. 조상떡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짓는 사람들도 있어. 받침까지. 근데 내가 풀이해본 결과로는 받침 없이 풀이하는 게 더 잘 맞아. 그래서 알고는 있으라는 얘기야. 이름을 이렇게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잘못 지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받침까지 계산해서 지었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지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극하는 거하고 생하는 거를 완벽하게 이거를 그렇지. 그건 입이 익어야 돼. 익어야지.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도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몇 가지는 나온다는 거지. 이름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격이 어떻다. 가령 이름이 기운이 하나만 똘똘 뭉쳤다. 토토토 뭐 이렇게. 그럼 무조건 바꿔야지. 그러면은 그 사람 일단 기운이 하나는 뭉쳤으니까 그 비겁이 강한 거죠. 고집이 무지하게 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게으르고
이런 식의 풀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만 듣고도.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건 이 기초에 다 있어요. 다 기초를 활용하는 거니까. 네. 기초에 다 들어있어. 모든 게. 그러면 이유는 어제 토는 내가 금기운을 좀 빼줘야 되고 난 토금수로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네요. 토금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려면 답답한 게 이미 성이 정해져 있고 사수가 나오면은 빤한 거야. 쓸 수 있는 글자가. 그러니까. 빤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저 그거 말고 멋있는 이름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게 성이 이미 정해지면은 갈 수 있는 방향은 빠는 거야. 그러니까 유정자로 가버리면은 유정자니까 금금이지. 그러니까 토를 빼주는 거는 좋은데 어. 또 금기운을 또 강하게 하는 게 있어서 나는 저 목을 넣어야 되는데 목은 넣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목을 넣게 되면은 목화토로 돼버리거든. 반대로 가는 거는 뭐죠? 극하는 건가? 아, 이름을 지을 때는 가령 본인 같은 경우는 네. 성이 토잖아. 네. 그러면 토에서부터 건너뛰지 말고 화, 목으로 역행이죠. 네. 그죠? 역행해도 돼. 아니면은 토, 토금 쇼, 토, 금수, 금수 이런 식으로 순행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 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 사주에 그러면 이게 더 좋은가 이게 더 좋은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토에서 화로 가게 되면 그 토가 토에서 화로 가서 목으로 가면 결국 기운은 어디에 뭉쳐요? 여기에 뭉치죠. 또 목을 쳐주지 않나요? 목구토가 되니까. 목화토가 되잖아. 목화토. 목화토. 결국 오행의 순서는 역행으로 지었어도 목생화, 화생토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토생금, 금생수 해가지고 기운이 여기다 뭉치는 거죠. 저렇게 하죠. 그래서 이름을 짓다 보면 결국은 그 오행이 필요한데 그 오행에 성하고 안 맞아서 도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목으로 가고 싶지만 목으로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기억니은은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